코로나19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덕분에 챌린지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침체와 서민층의 어려움도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와 수위가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의 역량을 확인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연휴 기간의 활동 증가를 고려할 때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불편과 피로감을 느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채용과 자격 등과 관련한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시험 방역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경우 주최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되 발열 체크,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유증상자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실 안의 응시자 간에는 최소한 1.5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주최기관과 응시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험 시행의 경우 사전, 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대구, 경북 환자를 대상으로 16개, 해외 입국 환자를 대상으로 2개, 총 18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총 입소자 가운데 2,948명이 그간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었고 155명은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6개 가운데 11개소는 운영을 종료하고 5개 시설로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시설도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앞으로는 지자체의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하는 생활치료센터는 해외 입국 환자 중심의 치료센터와 수도권 등의 대규모 감염 확산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 환자와 감염 확산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의 중수본 지정의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생활치료센터의 시설, 인력 기준, 비대면 진료 등 환자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한 생활치료센터 표준 모델도 마련하고 국내외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영역, 또 학습하는 영역,
또 일하는 영역, 또 놀이를 하는 이런 영역 모든 부분에서 적절한 지침이 마련되고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가 법령상 좀 규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만약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께 이러한 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이런 규범을 사회적 규범을 만들면서 보다 쉽게 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 대책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 생활 속의 그 방역 조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절한 제재 조치도 같이 고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려와 또 적정한 실효성 담보 수단의 확보 이러한 측면이 아마 앞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내용의 필요성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개인 수칙은 우선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약 7,000분이 넘는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건의들과 궁금증들을 지금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칙의 근거에서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삶의 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 가능한 수칙들을 다양화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칙들은 현재로서는 초안 상태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 방대본과 좀 전문적인 협의를 갖추면서 다듬어 나갈 예정인데 우선 초안 수준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공개해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과 방역 당국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 수칙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터에 대한 수칙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처음 만들고 있는 건 한 40여 종이 넘는데요. 예를 들면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주고 팔아야 되는지, 백화점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놀이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런 삶의 터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숫자가 좀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